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M982 엑스칼리버 한 발당 가격은 약 8천만원으로 2002년 미국의 레이시운사와 스웨덴의 BAE 시스템즈 포퍼즈사가 공동 개발한 정밀유도 포탄입니다.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의 재원은 전장 996m, 구경 155mm, 전체 중량 48kg, 탄두 중량 22kg로 탄두 내부에 PBXN 구화약으로 구성되며 외형상 통상 155mm 포탄과 비슷하지만 전방부에 4개의 소형 카나드와 후방부에 전기 모터를 통하여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대형 회전 날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39구 경장 M777견 인포나 M109A6 팔라딘, 자주포로 발사될 경우 약 12km에서 포탄이 정점에 도달하고 마하 2.5의 속도로 1분 정도 비행해 최대 50km의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정거리가 증가하면 단차고차도 증가하지만 엑스칼리버는 발사 후 포탄의 비행을 측정하는 간이형 관성항법 장치와 경도, 위도, 방위를 측정하는 GPS 위성 신호를 받아 포탄의 코스를 수정하며 GPS 수신 장치는 GPS 방해 전파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차범위 4m 이하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엑스칼리버가 처음 전장에 투입된 것은 2007년 여름 이라크 전쟁으로 일단 당시 92%의 엑스칼리버 포탄이 목표에서 4m 내로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직사가 아닌 최고 수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목표를 곡사하기로 이 정도 정확도로 발사한 것 자체는 확실히 보병 기술의 혁신이었습니다. M982 엑스칼리버는 우수한 정확도 이외에 목표에 도달한 이후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명중하는데 이를 통해 건물이나 참호형 진지에 대한 높은 관통력과 파괴력을 발휘며 파편이 널리 확산되지 않아서 주변의 2차적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라크 전이나 아프간 전이 대부분 산발적인 게릴라 전이나 시가전 양상으로 민간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전투이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이 소규모 기습 부대를 타격하기에 알맞은 무기로 엑스칼리버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현재 진행이 개발되고 있는 인크러먼트2는 내부에 차탄을 탑재한 모델로 65개의 DPICM탄이나 2개의 SADARM을 탑재하며 적외선 시커를 통해 스스로 표적을 탐지 타격하는 지능탄입니다. 역시 M982 엑스칼리버의 단점을 뽑자면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보다 비싼 고가의 포탄이라는 점입니다. 엑스칼리버는 포병 전술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즉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군을 원거리에서 근접화력 지원 가능. 무기의 가격으로 인해 기존의 포탄을 대체할 목적의 포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을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포탄 가격이 한 발당 8천만원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입을 포기하였습니다. 한국, 사거리 100km급 155mm 자주 곡사포용 유도 포탄, 자주포 GGAM, 활공유도 곡사포탄. 풍산그룹에서 개발 중인 사거리 100km급 155mm 자주 곡사포용 유도 포탄이다. GGAM은 활공유도 곡사포탄이라는 뜻이다. 개발되고 있는 활공유도 곡사포탄 GGAM-155는 사거리 100km급으로 자세절을 위해 후방 조종 날개와 활공을 위한 전방 날개가 있으며 높은 명중률을 위해서 GPS와 IMU 통합 항법 유도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GGAM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에서 155mm 포탄의 사거리 연장을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던 기초기술 연구 과제였는데 2014년 말부터 국과연의 핵심 기술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개념 연구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의 2배에 달하는 사거리로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 타 국가에서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한 미국의 M982 엑스칼리버와 같은 유도 포탄이나 M1156 같은 정밀유도 킷은 카나드 또는 핀을 이용해 포탄의 자세를 제어하여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GGAM은 아예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전술 탄도탄 수준인 1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탄 앞 신관 부분에 카나드는 달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밀 유도가 안 되는 건 아니고 포탄 후방의 내축 조종 날개를 이용해 포탄의 기동을 제어한다. GPS, IMU 통합 항법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 바람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의 탄약이 6m 이내에 95%의 탄약이 목표물 10m 이내에 탄착했을 정도로 명중률은 높은 편이다. 특이하게도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곡사포탄이나 유도포탄과는 달리 비행 궤적의 포탄이라기보다는
KGB와 같은 GPS-80U도 폭탄에 가깝다. 발사할 때도 포탄을 최대 고도에 도달시키기 위해 호신을 최대한 올리고 쏘는데 그 덕분에 보고의 방향이나 장량량에 의해 탄착점이 결정되지 않아 발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대포병 레이더에 대한 교란이 가능하다. 정직한 포물선 궤적을 그려서 단편적인 비행 정보만 가지고도 비행 궤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존의 포탄과는 달리 GGAM은 비행 궤적의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적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포탄의 발사 위치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면 궤적을 계산해서 추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 이 교란의 핵심이다. 그렇게 본 시간 동안 자주포는 진지 변환을 완료하고 차탄을 날리게 된다. 그럼 또 그거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작동 순서는 1. 포탄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 2. 포탄이 최고 정점에 도달 직전 후방 조종 날개 펴짐. 3. 추진 장약 분리. 4. 활공 날개 펴짐과 동시에 활광 시작. 5. 미리 입력된 좌표로 유도. 6.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직격하거나 공중 폭발 또는 관통 후 지연 폭발함. 현재 해군에서도 육지 타격용으로 개발 중인데 완성된다면 100km 밖에서 북한의 육상 시설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GGAM이 초장 사정 활공유도 곡사포탄 설계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국과연의 정식 핵심 기술 연구과제로 선정된 이후 2015년에 나온 선행연구과제 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0인치 한포용 사거리 연장탄이라는 이름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RGM이 취소되면서 도입이 무산되었던 한포용 사거리 연장탄을 GGAM 기반으로 개발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었는데 ADX 2015에서 GGRM-5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죠. GGRM-5는 글라이딩 가이드 로켓 뮤니션 5, 즉 5인치 한포용 활공유도 로켓탄이라는 뜻입니다. 약자의 로켓이 들어가는 이유는 GGAM과는 달리 활강을 위한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발사 초기에는 로켓 추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고 고도에 도달한 뒤에는 GGAM과 같은 방식으로 활강 비행을 합니다. GGAM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들과 구성품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데 과거 개발 취소된 미국의 ERGM은 111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작약부가 작아져서 위력도 감소하고 특수 장약을 사용해야 하는 데다 MK45 한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반면 GGRM-5는 작약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5인치 한포탄의 위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특수 장약을 사용하지도 않아서 어느 한포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와 CP 또한 GGAM과 동일한 수준인데 무엇보다도 가격이 8천만원에 달하는 엑스칼리버에 비해 3,500만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포탄에 비하면 이것도 비싸지만 155mm GGAM의 경우 로켓 추진구도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이며 덕분에 해군에서도 미사일을 쓰지 않더라도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나 해안포의 사거리 밖에서 한포로 제압할 수 있게 되어 상륙작전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